6월 1주차,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테마로 분류되지 않거나 별다른 이슈 없이 올랐던 소수의 종목들은 제외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강했던 테마는 반도체 테마입니다.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 총 28개 중에 8개 종목이 반도체 테마에서 배출되었는데요. 그 뒤로는 제약 바이오와 식료품, 강간 및 가스전 그리고 2차전지 테마가 뒤를 이었습니다. 화장품과 냉각 시스템, 조선, 야놀자 테마에서도 신고가 종목들이 나왔지만 이들 테마에서는 일부 종목들만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가장 많은 신고가 종목을 배출한 반도체 테마의 경우 사실 이번 주 초반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장 수급이 석유와 강간 등의 가스전 관련주로 급격하게 쏠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요일 장마감 후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거라고 발언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주춤해지고 몇몇 종목들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부분과 잠시였지만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올랐던 부분도 반도체 테마의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 기대감 속 SK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도 일부지만 반도체 테마와 시장 지수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마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테마가 이번 주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와준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와 바이오 USA가 개최됐던 가운데 여기에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낸 점이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했어요. 또한 지노맨 컴퍼니와 에이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강스텐바이오텍, 앞타바이오 등이 개별적인 호재를 전한 부분도 제약 바이오 테마에 펌핑을 넣어준 모습이었는데요. 증권사들은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규제하는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을 대체할 기술력을 갖춘 국내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기존 비만 치료제의 요요 현상 문제가 부각된 부분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이러한 분위기 속 강스텐바이오텍과 알테오젠, 코아스템캐몬과 에스티팜이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다만 강스텐바이오텍은 최근까지 바이오보다는 화장품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식료품 테마의 경우 최근 식품업체들이 연이어 김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냉동김밥의 수출 기대감도 지속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같은 김가격의 인상은 김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의 인상 때문으로 원초 가격은 이상기후와 적조 발생으로 인해 전년 대비 2배나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그로스리서치에서는 라면과 냉동만두, 김밥의 유행에 힘입어 수산식품 중에서도 김에 대한 해외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2분기부터 냉동김밥 수출을 앞두고 있는 우양, 그리고 김 사업을 추가하여 주력 제품으로 삼으려는 CJ시푸드의 행방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삼양식품도 신설 예정인 밀양 2공장의 생산 라인을 5개에서 6개로 늘린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공급 물량 추가 확대를 고려하여 실적 전망치를 높인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1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면서 우양과 삼양식품, 오뚜기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한편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된 테마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와 강간, 시멘트 등의 수많은 기업들이 가스전 관련주로 부각되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영일만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고문은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사는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20%로 제시한 가운데 80%의 실패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브리핑 속에서 동양철강과 우린PTS가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테마의 경우 최근 증권사들의 매도 의견 속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양극재 가격이 반등세를 보인 부분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는 부분이 훈풍으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전기차 산업의 캐즘 현상 속에서도 배터리 수요는 성장했으며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과 현기차의 미국 판매량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적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이 국내 기업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유럽연합 지역은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만큼 관세가 높아질 경우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럽운송환경연합에 따르면 작년에 유럽연합 지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19%는 중국산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더불어 K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캐즘 탈출을 위해 북미에 50조 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생산 라인을 추가 설립하는 등 승부수를 띄었다는 소식도 강한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중앙첨단 소재와 대주전자 재료가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화장품 테마의 경우 최근에 초강세를 이어오던 만큼 이번 주는 쉬어가는 느낌이었는데요. 화장품 수출이 순항한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지만 저번 주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주가의 자리 자체가 높아지고 시장 수급이 가스전 관련주로 이동하면서 화장품 테마는 이번 주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화장품 테마에서는 CTK 한 종목이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이어서 냉각 시스템 테마는 5월 말 LG전자가 미국 현지에 구축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에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고 전해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냉난방공조 기업인 레녹스와 손잡고 냉난방공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냉각 시스템과 관련하여 새로운 호재는 없었지만 국내 탑 대기업 중 하나인 LG전자가 냉각 시스템 사업으로 영업이익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공조 한 종목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삼성공조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한편 조선 테마는 주요 조선사들의 일감이 3년 뒤인 2027년까지 꽉 차는 등 수주 호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신조선가 지수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총 158척의 선박을 수주했으며 올해는 108척의 계약을 따냈다고 전해졌습니다. 2026년까지 매년 45척가량의 선박을 고객사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중공업도 올해 18척을 수주했고 하나오션은 17척을 수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조선 테마에서는 세진중공업이 신고가를 달성해 주었네요. 이어서 야놀자 테마는 한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에 부각된 테마인데요. 야놀자가 오는 7월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하나로 약 5,473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와 그레디언트, 아주아이비 투자가 대표적인 야놀자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주아이비 투자가 신고가를 달성해 주었네요. 참고로 웹툰 테마도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소식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신고가를 달성하거나 하는 종목은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상승률을 기록한 상위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 중에서 높은 상승률의 종목이 많이 나와주었는데요. 먼저 이번 주 상승률 1위, 7위, 8위를 기록한 종목들이 가스전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가스전 관련주들의 경우 현 상황에서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만큼 종목들마다 붙었던 기사들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전 테마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이 종목들을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동양철강과 화성밸브는 현재 투자 경고 상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승률 3위, 9위 종목은 반도체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태성은 PCB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지만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로 분류했습니다. 태성은 PCB 공정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으로 국내 고객사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도 PCB 업계 1위인 펑딩, 폭스콘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PCB 장비들이 전부 외국산이었는데 태성은 전공정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태성은 지난 5월 말 연구개발 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에서는 태성이 이번 자금 확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 의하면 태성은 PCB 회로 형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습식 표면 처리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태성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복합 동박용 RTR 도금 장비에 대한 매출이 가시화되는 부분과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통해 향후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복합 동박은 배터리 수명과 주행거리 면에서 배터리 원가를 30% 절감하고 무게도 더 가벼운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외에도 전력 저장 장치나 도심 항공교통에 탑재될 배터리가 필요해지고 그런 배터리들은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확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복합 동박을 먼저 상용화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태성의 복합 동박도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으로 태성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번 주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PSK홀딩스는 최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가 엔비디아의 HBM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반도체 장비사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상승률 4위 6위 기업은 2차전지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PNT는 2003년에 설립된 배터리 장비 회사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19%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호실적과 더불어
PNT는 테슬라의 건식 전극 공정용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으며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의 탑 배터리 기업들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PNT는 올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년 뒤에는 새로 추진 중인 리튬 인산철 사업까지 합쳐져 연매출 2조 원에 도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머티는 에코프로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로 2차전지용 양극재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이지만 에코프로머티의 전구체 생산 시설이 포항 영일만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가스전 관련주로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개별적인 호재나 리포트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종목들은 각각 냉각 시스템, OLED, 바이오 테마로 묶이는 종목들입니다. 삼성공조는 최근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에서 LG전자가 냉각 시스템 수혜주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이 대형 냉난방 공조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냉각 시스템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공조는 이름만 삼성일 뿐 이재용 아저씨의 삼성그룹과 관계가 없으며 냉각 시스템 제품 또한 자동차용 제품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재료와 너무도 찰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주로 주목받는 모습이었어요. 삼성공조는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21년에 흑자 전환하여 영업이익도 내고 있긴 하지만 구독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엔지니어링은 액정 표시장치와 OLED 패널 제작 시 발생하는 결함을 레이저로 수리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일본 등에도 글로벌 고객사를 두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애플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부분과 최근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대한 수리 정책을 유상 수리로 변경한 점에서 참엔지니어링이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은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가 최근 미국에서 열렸던 아마케를 통해 키트루다가 획득한 모든 적응증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머크는 알테오젠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키트루다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로열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천만 달러 및 제품군의 품목 허가와 특허 연장, 누적 순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을 받고 제품 출시 이후에는 순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알테오젠은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간 상승률 10위권 안에 들어주었네요. 끝으로 다음 주부터 있을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